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3개월간 유가 변동성이 높았던 가운데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정유업계에 복합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불안정한 유가 또한 정유업계의 불안감을 덩달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을 해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 해고할 계획이 없음을 직접 밝히면서 페드를 둘러싼 독립성 우려는 다소 가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핵 정국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앞두고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도 쏟아지면서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 개미들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1년 사이 3배로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7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동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또한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고용이 골디락스 경제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실적 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시장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내용의 브리핑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 주말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만이 조금은 하락한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44,643회에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1%, 0.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재 미국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죠.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79% 하락하면서 4.149%에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악재에도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67.2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1.61%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공급 과잉 우려와 중동 리스크의 완화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부터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퀄컴에서 납품받았던 아이폰 모뎀 대신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1%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1.8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명 끼워 팔기라고 하는 번들링에 관여되어 있는지 집중 조사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경쟁 업체인 AMD 역시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만 다른 반도체주인 인텔과 브로드컴, 마이크론은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섹터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알파벳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20%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94% 상승하면서 높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쇼핑 시즌이 이어지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 유통업체들과 스타벅스 등의 소매 업체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역시 2.44%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주요 경쟁사죠. 틱톡의 매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시장 내에서 이 메타 플랫폼스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주가가 한때는 629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말 크게 상승한 테슬라입니다. 5.34%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올려잡으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BOA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리비안이 5% 이상, 루시드도 10% 이상 폭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룰루레몬입니다. 무려 15.89%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룰루레몬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2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게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투자은행 스티펠은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가격 목표를 43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닝스타의 수석 주식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워츠도 최근 인터뷰에서 룰루레몬의 중국 진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내 매출은 둔화되고 있지만 이 중국 등 해외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해외 매출이 33%나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울타뷰티입니다. 8.99%, 9%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428.1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울타뷰티는 재무 건전성 그레이트 점수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가장 큰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레이먼드 제임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49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3분기 울타뷰티의 강력한 재무 실적이 그 근거가 됐는데요. 앞으로 있을 연말 쇼핑 시즌과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을 모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6.22%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지난 5일 실드 AI와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무인기가 센서를 통해 바로 부근의 정보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오픈 AI와 안드릴 인더스트리즈, 엔트로픽이나 메타도 방산 분야로의 AI 진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미군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하면서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이 4.2%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2만 7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만 명을 상회를 하는 수치고요. 10월에 허리케인과 파업의 여파로 3만 6천 명 증가에 그쳤던 이 고용시장이 회복된 결과라고 합니다. 11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나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한 수치입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오는 17일에서 18일에 열릴 12월 FOMC 회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고용지표를 추가 금리 인하의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87.1%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누락된 중국의 수입품이 올 들어서 6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를 예고를 했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10월까지 중국 통계상 대미 수출액과 미국 통계상 대중 수입액의 격차가 약 91조 원에 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수입 규모를 축소 신고하거나 우회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관세 규정을 악용한 저가 소포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 역시 관세 회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저가 물품의 간이 통관 규모는 170억 달러고요. 지난해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세 회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효과를 약화를 시키면서 미국의 대중무역 의존도 감소 주장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틱톡에서 틱톡을 퇴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틱톡 금지와 강제 매각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합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의무화한 이 법률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틱톡의 모회사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데이터 유출과 콘텐츠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틱톡 측은 해당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한다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틱톡은 재항고를 예고했고요.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통과된 이 법률은 틱톡 모회사에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했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9일부터 틱톡 서비스가 금지가 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에 틱톡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스크 국방부가 때리자 방산의 AI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방위산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드론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을 하면서 네트워크 교란, 방어기술 개발, 무인기 전쟁 대비 기술을 강조한 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AI 기술 접목이 방위산업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펠런티어는 실드 AI와 AI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요. 오픈 AI는 안도릴과 협력해서 드론 방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협력 중인 엔스로픽도 AI 알고리즘을 군에게 제공을 하면서 방산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방산 예산이 전통 무기에서 효율적인 AI 기술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것도 이런 흐름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I와 드론 기술은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TSMC가 내년에 2나노 제품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시험 생산에서는 수율을 60%를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내년부터 최첨단 2나노 공정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유시보는 6일 TSMC가 2나노 시험 생산 수율이 60%를 넘어서자 이를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TSMC는 가오슝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고요. 이를 위해서 신주과학단지에 2나노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가오슝의 2나노 1공장, 2공장은 각각 내년 1분기와 3분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2나노 공정은 회로 선폭을 줄여서 소비 전력을 낮추고요.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3나노가 상용화된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TSMC는 내년에 설비 투자 규모를 38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금액이었던 2022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 대만과 해외에서 10개 신규 공장을 동시에 건설할 예정이고요. TSMC는 2026년에는 A16, 즉 1.6나노 공정 제품 양산을 계획 중이고 애플이 첫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유시보는 전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장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쪽에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7일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자체가 탄핵 표결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전국 불안이 좀 장기화가 되고 한국 경제 이 대외 신인도 자체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블랙 먼데이라는 공포감이 조금 더 휩싸일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올라온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래도 토요일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 지나가 보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단기간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어떠한 뉴스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 크게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유입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람들 자체는 이제 불확실한 요소를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 저점을 조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기관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글로벌 IB 쪽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 결과 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대다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이라는 부분이 끼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평가에 대한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 교체가 될 시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크게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 상황에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의견 자체가 비중 축소 혹은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국인의 시각의 변화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선물 쪽에서의 변화가 일부 나와주기는 했는데 지금 선물 쪽에 대한 패대기가 나올 것인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을 논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에서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물 시장에서 뭐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스에 좀 플로우를 따라간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매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에서는 오후 들어서 그래도 매수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에 있었던 7일에 있었던 이 탄핵에 대해서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선물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저점이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었을 때 PBR 0.85배 지금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에 대한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금요일 시장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무너졌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 뜻은 이제 토요일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안에서 바스켓으로 담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인식 일부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함께 따라 들어온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선물과 현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봤던 것이에요.
그렇죠. 일단 선물과 현물 쪽에서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지금 그렇다게 된다면은 환율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환율 자체를 1,500원대까지 열어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큰 것 중 하나인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 1,400원대까지 올랐다라는 점들, 그리고 1,400원 위로 뛰쳐 올라간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1,400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1,450원까지는 좀 열어볼 필요가 있고 그 위로 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막으려고 할 겁니다. 누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410에서 50까지 밴드를 열어두고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면은 현재 원화를 숏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달러는 롱 그리고 원화는 숏을 추천을 했는데 25년 5월 말까지는 1,500원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게 베트남이 우리나라 원화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IB들도 원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은 환율 쪽에 대한 변동성 자체를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쪽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수록 외국인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또 사실은 또 많이 꺾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자체는 일단 1,450원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 금융당국 쪽에서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을 하면서 증시 충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효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꽤나 크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게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뒷받침보다는 이제 소화수 정도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들에서의 매수가 계속 나오더라도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라든지 혹은 외국인 쪽에 대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지수 자체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의미하게 들어왔던 물량이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함께 따라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기는 했어요. 긍정적이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 이런 기관들의 물량이 얼마만큼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점을 조금씩 굉장히 큰 폭을 하락할 것을 좀 막아줬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나마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이것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힌트를 찾게 된다면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쪽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런 기업들이 기존에 좀 좋았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혹은 네이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기관들의 누적 매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에 집중도를 강하게 두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진주 같은 종목들을 하나씩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좀 한 종목 쪽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다면은 팀장님은 좀 어느 섹터라던가 종목군에 시선을 두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지금 내가 꼭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지수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52주 신저가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등이 일부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큰 비중을 실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개별단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한 뭐 좀 소폭 하락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두들겨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 개별 종목군에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과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은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택을 하려면 지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상법 개정이라든지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펀더멘털이 그나마 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코데스 200 같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다면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0%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0% 여기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2%에서 3% 정도만 먼저 매수를 하고 조금씩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지수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스윙적인 관점에서 분할적인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 내가 주식으로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 추가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과연 현금을 챙김으로써 인해서 거기서 저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워렌 버핏도 모르고 신도 몰라요. 저점이 어디인가는. 이제 바닥 부근이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알 뿐이지 무조건적인 바닥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고 불확실성인 해소를 기다려야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신용 너무 많이 터지셔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견디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나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투자를 바라보아야 된다면은 지수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6시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웨스트 카펠라우 호선이 지금 6시에 부산 외항에 입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월 중순에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일적 모멘텀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관망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시추선이 도착하고 11월 중순에 시추가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결과가 발표가 된다 이런 타임라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센티가 꺾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10일에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삭감 쪽에 마무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결국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일에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정부에서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 우리가 지금 대왕고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왕고래라든지 원전이라든지 혹은 밸류업 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망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도 사실은 매도를 하기에는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두고 그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던가 아니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다른 쪽들 역시 어려운데 굳이 이 산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센티 자체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FOMC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됐는데 일단 지수 자체를 혼조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M7 쪽에 대한 강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들. 패드워치 기준으로 했을 때 85%까지 좀 올라왔는데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이 22만 7천 건이고 예상치 20만 건 대비 상회한 흐름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이고 이전 대비했을 때 0.1%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가 지표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결국은 유동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만 놓고 보면 그동안 강했던 전통주들보다는 M7이라든지 중소형 쪽이라든지 혹은 코인 쪽에 대한 변동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소형 단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뭐 AI 테마주들 역시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쪽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M7 자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술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한 요소만 아니라면은 M7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방을 다져줄 수 있던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AI 쪽에 대한 기대감 혹은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주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서 지금 이런 요소들을 좀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급 기조가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잘 살펴보시면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CAN 트레이딩 장세,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미국 종목은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490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12월에 공개 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벤트에 앞서서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는 기업이 30%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갭 떠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저번 주에 움직였던 섹터를 잘 살펴보시면 드론 쪽이 움직였어요. 특히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을 때 드론이 저번 주에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그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만약에 잘 못 맞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방식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시초에서는 우주항공 연관된 종목군들 특히 스페이스 X와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기업들 HVM이라든지 혹은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금요일에 스페이스 X 연관해가지고 뉴스 나왔던 서진 시스템 이 정도로만 압축해서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스페이스 X와 완벽한 연결고리가 있는 우주항공 쪽 항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제 진짜로 이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한 뉴스들이 좀 이제 주주총회 전에 뉴스 플로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두 거래일간에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뭐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시면 눌림이 나왔을 때 그래도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에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대한 강세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트럼프 임기 전까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 관심은 계속해서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시장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저점에 대한 확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관련주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인데요. 두 지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에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늘어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11월 실업률은 4.2%로 전월치인 4.1%를 상회했는데요. 이제 12월 FOMC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만 남은 셈입니다. 펀드스트레스의 톰리 대표는 이 이벤트들이 소화되면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와 산타랠리 등에 실제로 투자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현재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 경제가 정말로 좋게 느껴지고 금리에 대해서는 신중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85% 이상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12월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간 내전에 휩싸여 있던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주도하는 반군이 현지 시간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총리 가지 알잘랄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시리아 국민이 선택한 모든 지도부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리아 반군의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이 시리아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는 이 글에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전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을 계기로 전격 회동했는데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약 30분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됐을 전쟁이라며 지금은 블라디미르가 행동할 때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AI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는데요. 아짓 마노차 SEMI CEO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AI의 확산과 힘입어 2024년 3분기에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구매가 129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견주어 보았을 때 17% 늘었습니다. 대만이 4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45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직접 증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엄에 따른 수습 비용은 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 나갈 예정인데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마감 상황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 국면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농업과 관련해서 고용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지표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단 전통 산업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살짝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양자 컴퓨팅과 로보택시 그리고 회계 부정 의혹을 해소했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에 온기가 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또 페드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25bp 이하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 반군이 내전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도피를 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경제 요충지였던 만큼 어느 정도 충격은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전일장 국내 이슈인데 우선 미국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냈다라고 굴욕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흘간 시총은 72조 원이나 증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업 대표 주자였던 금융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그런 시각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시선에서는 글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국장의 굴욕이죠. 하반기 인버스 ETF 수익률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란 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12월 산타랠리는 불구하고 지금 12월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탄핵에 볕든 미디어주가 갑작스러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좀 소외됐었던 분위기였는데요. 권력 향배를 추적하는 데 보도가 계속해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방산과 피팅, 즉 관이음새, 조선주, 대왕고래 테마, 체코 원전 등 올스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테마단에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난주 금요일장 눈여겨봐야 됐었을까요? 자,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 연말 항공 수요에 더불어서 2대 주주가 IPO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 상장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회사 대명 소노 시즌은 상한가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연말 항공기 수요 증가 기대감에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예림당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밀려가는 분위기였는데 고려아연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2032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만 되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종목들은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제약과 면역 항암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mRNA 유전자 치료제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특징 테마인데 한동훈 국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찬성한다라는 그런 시사된 부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주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테마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0만 달러 선 밑돌면서 그 부근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모든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도 포함해서인데요. 다만 우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좀 겹악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꼭 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리튬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시놉시스가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일장 반도체 지수도 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일장 시간 외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정치 뉴스가 변동성을 좀 극심하게 만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투자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패닉셀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측과 지수통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계속해서 좀 변동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생물보안법 자체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고 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79%가 중국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연내에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에 하원 통과를 하게 됐고요. 올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마도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 시기가 2032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위에는 금요일 날 전해진 소식이고요. 밑에 이제 토요일 날 나왔던 소식인데 먼저 위에부터 보면요.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opportunity to avoid sanction이라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만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요일장에서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9%,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만 봤을 땐 일단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연내,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회 회기가 거의 종료된 상황이다라고 해서 생물보안법만 단독으로 통과시키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새로운 국토안보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위원장도 임명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까지 통과될 것으로 나는 기대감 속에 삼바도 참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챙겨봤으니까 CDMO 관련 주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출발 좋지 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는 1.5% 정도 밀려나면서 2,400선 이미 하회했죠. 2,389선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코스닥은 2.6% 좀 크게 밀려납니다. 643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이미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저점을 딛고 다시 되돌린 형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출발도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대한 지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TSMC가 원래 블랙웰과 관련된 물량을 대만에서만 만들다가 일부 물량을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3% 넘게 밀렸는데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1위에서 5위 모두 다 밀려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 잠시 이탈했다 금요일에 다시 회복을 좀 했는데 오늘 출발은 3.5% 밀리면서 29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자면은 이 뉴스가 나오는 그 플로우대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변동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원달러 환율 자체를 1,450원 그 넘어서 1,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예상 체결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불을 킨 채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1.47%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2,400선 깨트려진 채로 2,3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그래도 660포인트 선까지는 지켜줬습니다. 현재는 11.98포인트 거의 12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649포인트 선에서 지금 개장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일단 대부분 업종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부분 업종들이 낙폭을 꽤나 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화학이 2.27%, 의약품이 2.12% 꽤나 강한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마찬가지로 낙폭은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0.14%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쪽 안에서는 기계가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하락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2.46% 꽤나 크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거래일에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48% 하락 기록하고 있고 제조가 2.25%로 이 기타 서비스 다음으로 가장 크게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이 무려 3.56%나 크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이끌어가는지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업종들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섬유의류 쪽에서 2.4%, 화학에서 2.69% 빠짐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3.5%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보합권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0.78%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 UI 7이라는 이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나올 신규 갤럭시 S 시리즈부터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또 배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해 볼 게 이 생성형
생성 AI 기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텍스트 편집 기능의 사용 범위가 기기 전반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항상 대항마라고 꼽혀왔었었는데 TSMC가 이 엔비디아에 맞춘 첨단 패키징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3%가 넘게 급락을 보였었고 거의 3.4%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7만 원 선이 붕괴가 됐다라고 금요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는 16만 5,8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의 3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3공장 자체가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토요타 등 여러 고객사와는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또 덧붙여져 있었고요.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2026년 매출 전망도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대 낙폭 형성하고 있고 현대차가 1.72%로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멕시코산 수입품에 이 관세를 25%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멕시코에 공장이 없고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장 안에서는 소형차 12만 대만 이 미국에 수출 중이다라고 해서 경쟁사보다는 영향이 꽤나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엘라베마와 조지아에도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에서도 가동을 계속해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멕시코 공장 계획을 취소한 게 바로 비아디와 테슬라인데 이로 인해서 기아의 중남미 시장의 입지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오늘 3%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3.59% 빠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3.7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기관의 순매수 1위가 리가켄바이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순매도 1위도 리가켄바이오였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 현재 1.5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 테라퓨리티스에서 이제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임상 3상을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연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고요. 미국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연말에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희귀 각막 질환이고요. 당뇨라던가 이렇게 감염함이 되게 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꽤나 지금 집중도를 높게 보고 있다라는 업계 관측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모든 종목군들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락불이 들어온 채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서 지금 반도체 투탑은 어느 정도는 흐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예측가에서는 보합 그리고 개장 당시에는 하락을 했지만 현재는 0.12%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군들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꽤나 크게 빠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3%, 하나시스템이 3%대 한국항공우주가 4%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도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현재 1.69%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이라던가 선박, 제조 뭐 이쪽 업종들 대부분 모두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현재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또 꼽힐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테슬라 CEO인 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주는 혜택금을 없애야 된다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머스크 자체가 보조금이 없어져야지만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업종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당장은 리스크를 안더라도 지금은 보조금을 없애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좀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했던 게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가 안에서는 정부의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 정책 지원은 유효하다라면서 이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하락세를 좀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ROE는 10% 이상이고요. 배당 성향은 최대 4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라 설명을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제가 예측가 말씀드릴 때 오늘 블랙 먼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빠지고요. 코스닥은 2.4% 빠지면서 2,300선 그리고 640선에 대해서 이제 좀 시험대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낮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올라갈지는 의문이긴 한데 그럼 지금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일단 덮어둬야 될까요? 네, 오늘 현재 상황들을 보면 1.2% 지금 밀리고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외인의 양수급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전환을 좀 했다는 맞아요. 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해당되는 금액들은 그렇게 이제 크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수치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객예탁금, 그러니까 증시예탁금도 12월 5일 기준에서는 소폭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최근 기준에 좀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저는 한 5조 원대는 좀 미만으로 좀 다시금 이탈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오늘 이 매도 주체가 좀 개인이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코스피에서 2,124억 원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 거의 뭐 1%대 상승 기조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사실 이 제한된 수급에서 개인의 어떤 투매가 오히려 지수에
하방 압력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견조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과열의 양상을 좀 보였지만 실업률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커졌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을 앞두고까지 단 이런 랠리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고, 원래 같았으면 우리 증시 역시도 12월에는 미국의 증시 흐름과 좀 동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커플링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 뭐 수급적인 기조가 지난주 화요일 좀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는데, 정치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고 주말에 탄핵 정국이 가는데 변수가 다시금 조금 더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전반적으로 좀 유축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인의 이 매수,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이 외인의 기관의 죄송합니다. 개인의 투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라면 오늘 오전장 중후반까지는 일부 좀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한 번쯤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2,400선 미만에서 증시 안정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라는 어떤 계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오히려 이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로 좀 기여될 수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관점은 좀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시장 계속해서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지금 현재 찍혀 있긴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수가 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은 기관이 뭘 사는지 보고 또 뭘 파는지 보고 여길 좀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기관이나 뭐 외인이 사는 종목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주가의 어떤 레벨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고, 지금 이 부분은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에 좀 더해서 사실 뭐 국내 어떤 정치 리스크가 투매를 좀 유발시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 리스크가 좀 더 완화되는 구간 내지는 해소되는 구간의 반등을 좀 한다는 관점에서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뭐 기관이 산다고 해서 다 좋은 종목, 외인이 특히 산다고 해서 더 좋은 종목이다라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고 비교적 이제 실적의 기조가 좀 견조했던, 최근에 그렇지만 하락폭이 좀 컸던 일부 종목들 군에서는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주, 통신 관련 업종들의 경우에는 실적도 안정적이지만 오히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배당 성향의 관점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는 관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이 뭐 나왔던 뭐 2차 전지 섹터의 노이즈,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칩스법 관련된 아직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낮아진 주가는 맞지만 오히려 상승 탄력도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방산, 그다음에 뭐 통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단기 낙폭이 좀 더 큰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보면 지금 한 요 정도 섹터 정도는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고 뭘 파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 자체가 턴턴한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 뉴스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사실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대응해서라도 이걸로 수익 방어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가는 종목은 진짜 뭐 정치 테마주 네. 외에는 다른 뭐 특정 섹터가 가는 게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오늘 뭐 IMBC, 뭐 YTN 같은 경우에는 탄핵 종료하는데 시청률이 올라갔다라는 어떤 이슈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정치 테마주, 특히 조기 대선의 가능성들이 큰 뭐 여권과 야권에 관련된 인맥주들이 오늘 좀 상승 효과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 이전부터 과거부터 계속해서 반복됐던 부분이 대선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인맥주가 부상하고 해당되는 어떤 대선 주자가 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이 정책 공약들이 좀 발표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정책주가 좀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탄핵 정국에서 과거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서 좀 다소 좀 유사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정국에 좀 돌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의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던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들 보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겠다. 다만에 이 수급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보다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수급 변동은 좀 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를 과연 현재 구간에서 좀 대안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까라는 관점에 좀 의문은 약간 있지만 뭐 일부 적은 비중에 관련된 트레이딩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매우 힘들고 답답한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이 투자의 정석 관점에서는 뭐 이 펀더멘탈이 좀 견고한 그런 종목들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 단기적인 낙폭과대가 컸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 중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긴 호흡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좀 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안에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에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펀더 탄탄하고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이즈가 껴있는 구간에서 금요일엔 반등을 좀 줬는데 오늘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펀더 탄탄하고 실적 좋은 종목들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 섹터로 옮겨갈 건지 아니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가지고 좀 버텨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유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게 대형주 중심 또는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좀 보유가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는 좀 냉정하게 현재 구간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리세요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2016년도에 대한 양상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가 2016년도 11월경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좀 가중됐던 시기였고요. 12월 기점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좀 의결되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 3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좀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좀 결정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밀린 것이 아니라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변동성으로 좀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탄핵 소추 이후에 국정이 좀 안정화되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면 지수가 좀 반등했던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반등을 했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2016년도와 좀 다르다는 것은 지금 탄핵에 관련된 이 주말세의 어떤 이 안건이 좀 부결됐고 이 부분이 뭐 2차 탄핵 안건을 의결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단기적인 어떤 정치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요인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더 많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치적 리스크가 좀 어떻게 좀 흘러가는 건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이제 신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현금 여력이 좀 있다면 낙폭이 좀 심화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는 좀 선별적인 어떤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제한된 현금을 갖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관방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셈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2016년 당시에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워낙 대외 변수도 불안하고 내수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치 자체 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그래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담고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를 계속 축소해 나가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르는 테마가 거의 없고 뭐 정치 테마주나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은 어느 쪽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는 쪽은 어딘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CDMO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을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단독 뉴스 보면은 연내에 통과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어제 탄핵 노이즈가 끼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 관련주들도 당연히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원전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 상단에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시추선이죠. 카펠라오가 오늘 오전 6시에 입항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주이고요. 금융주 이쪽은 굉장히 조용히 잘 갔던 쪽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배당받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밸류업이 여기 같이 껴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지금 함께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한국 금융주를 지금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먼저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금융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 거래일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금융주가 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고 평균적으로 3거래일간 투매가 좀 유발됐는데 이게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던 이 기업밸류 관련된 정책들이 오히려 좀 노이즈 이슈를 좀 부각되면서 향후에 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좀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고 해당에서는 뭐 KB금융과 JB금융지주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각각 뭐 15%, 10% 정도 이제 3거래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평균적으로 금융 지주사들에 대한 주가도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9%대 좀 단기 하락을 좀 했다는 점. 오늘도 막 현재 뭐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거래 연속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뭐 지난주 뭐 물론 금요일 일부 좀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 여기서 정책 불확실성도 일부 좀 반영이 됐지만, 과거에 야권에서 이 횡재세에 관련된 도입 이슈, 이 부분이 뭐 은행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을 중과 부과하기에서 해당되는 이 재원을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좀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정책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향후에 어떤 이 야권에서 정권을 좀 잡게 되면 횡재세 도입이 관련된 어떤 이 불확실성들이 뭐 은행주 전반적인 어떤 수익 지표를 좀 하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좀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아직 뭐 정책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사실 횡재세에 관련된 이 부과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EPS 기준에서 뭐 일정 구간에서 뭐 초과되는 이익의 뭐 40%에서 뭐 50% 정도를 세금으로 좀 과세하겠다, 이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쓰거나 임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서 비용을 많이 써서 이익을 낮출 수 있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이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면서 과학이 좀 반영이 있던 그런 측면들은 좀 다소 지나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인데 지금 여권과 야권 모두 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 금토스 폐지 안건도 결국에는 뭐 증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 증시의 체제를 개선시키고 증시를 부양하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통된 의제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정책 불확실성을 좀 노이즈를 좀 잡았다는 것은 다소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모건 스탠리가 좀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저점 대비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컸지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PBR도 아직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의 경우에도 여전히 0.7배 미만의 PBR을 구성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4대 금융지주사들의 전반적인 평균 PBR이 많게는
한 0.6배 정도, 적게는 한 0.38배, 0.4배 미만 정도로 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도 아직 PBR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것. 그렇다면 향후에 밸류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그대로 좀 승계되거나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 은행주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20일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특별 리밸런싱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입김과는 좀 별다르게 한국거래소가 아마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리밸런싱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많이 이탈을 했지만, 저는 뭐 배당 성향, 특히나 총주종 환원율이 상향되고 있는 측면들,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좀 배당의 매력도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낮아진 주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12월 20일에 밸류업 관련해서 구성 종목들 변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출 말고 편입 이슈만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KB금융도 뭐 같이 들어가고 한다면 은행주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호재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기대감들이 한 2주 전까지만 해서 최근에 이 금융주가 단기적으로 좀 이 수급이 좀 좋았던 것들이 특별 리밸런싱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었는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사실 좋았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계엄 선포 이후에 추세를 완전하게 좀 되돌렸고 사실 뭐 이 추세를 다 이탈한 것은 금융주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이 종목들의 추세 이탈은 진행이 좀 된 건데, 과도하게 사실 정책 우려감들이 좀 커졌던 뭐 밸류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컸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세 가지 섹터에 대한 공통점을 본다면 원전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일단 뭐 내년도 3월에 체코의 본계획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확정 계약 이전까지 대한 수급 위축은 이미 좀 반영된 효과들이 좀 있었고,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되면서 해당되는 사업이 과연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고 탄핵 정국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더 커졌던 부분, 이 부분이 과도한 어떤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키우지 않았나. 다만 이제 그 은행주의 경우에는 EPS 기준에서는 뭐 3분기 기준에서 대체적인 어떤 4대 금융주주사들의 이익 규모가 좀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좀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높아진 총주주 환원을, 내가 주주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이 폭이 더 넓어졌는데 돈도 더 많이 벌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더 커진 셈이죠. 그런데 주가는 낮아진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신고가 영역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폭들이 좀 컸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보고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구간이었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플러스 낮아진 주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배당 매력도도 있고 낮아진 주가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지금 구간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약 바이오 CDMO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가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연내 통과 가능성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방수권법 안에 이 CDMO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니까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이 뉴스를 쭉 체크를 해봤을 때 CDMO 관련주들 가장 대장주가 쌈바인데 잘 버텨주고 있다가 오늘은 한 0.3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면 주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낙폭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좀 크게 밀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노이즈가 올해 7월경에도 한번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여기서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일부 좀 제외가 됐던 의지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되는 어떤 규제 사항들을 좀 더 명문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보완 수정이 되고 연내에는 좀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중국
기업에 관련된 제재 리스트를 완화한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 안에서에 대한 일부 국방 수권법에 관련 제재 리스트에 관련 반대 의견이 좀 있었다는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 집권 2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더 뭐 호의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어떤 강경한 어떤 메시지가 좀 더 커진다는 관점. 거기다가 뭐 지금 뭐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내정자도 사실상 되게 강경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국이 과연 이해관계에 관련된 어떤 우위나 뭐 이점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뭐 단기적 노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고 CDMO를 만약에 미국에서 뭐 생물보안법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의 훼손도가 좀 크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공장의 증축과 동시에 선수주 물량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외형 확장은 이미 좀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물보안법과는 좀 논외로 빅파마들에 대한 이 시밀러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 다만 이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해당 물량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반스 소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이지 이 부분에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사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주가는 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이즈로 단순한 노이즈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대왕고래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가 가장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타격은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정상 그대로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오늘 오전 6시에 부산항에 입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주가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긴 한데 특히나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실총이 좀 더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뭐 이 단기, 중기 추세선들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지고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이상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되돌리기에는 이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이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뭐 시추선이 입항을 하면서 기대 요인들이 있지만 주가에 좀 반영되는 효과들,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죠.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 수혜가 불확실성 때문에 좀 그런 영향들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탈 부분들이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된 셈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어떤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정부 정책의 과정에서에 대한 어떤 변화 여부가 먼저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성과를 좀 입증이 된다면 만약에 예상되는 뭐 가스라든가 원유의 어떤 시추량들, 그러니까 채굴량들이라든가 뭐 매장량 등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들 이상보다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좀 크다라고 좀 크다는 그 부분들이 좀 입증이 좀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 수급은 더 과열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12월의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점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관련된 어떤 정치 리스크가 발목은 좀 잡은 셈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좀 힘들지만 현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단기 낙폭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하락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추세적인 어떤 전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여부보다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물들이 좀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중간중간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어렵고요. 코스닥은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함께 대비해봤고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9일 탄핵 국면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변화하자 비상시장 점검회의를 열어서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국내외 증시 전망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8일 열릴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대응 체제를 유지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에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9일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2,400선이 무너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빠졌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난 6일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앞길은 다소 어둡습니다. HBM 늦장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부동의 1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뼈가 아픕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가 HBM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는 등 시장 분위기도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50년을 시작하는 내년 현재의 위기 극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력, 파운드리 고객사 수주 등 고객 비즈니스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과 S&P 500의 최고치 경신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연속 랠리를 기록하면서 5.3% 급등했고 우버 역시 1.3% 반등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한 가운데 이더리움도 9개월 만에 4천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양시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수가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금부터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락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3.16%가 낙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포인트, 거의 21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64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640포인트 선을 지킬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9%가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2,3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3,380억 원 매도를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그래도 3,074억 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장 직후에는 매수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가 장중에는 갑자기 매도로 좀 포지션을 바꿨다가 지금은 그래도 159억 원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나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704억 원 매도를 꽤나 크게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깊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대부분 업종들이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쪽에는 3%가 좀 더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52%까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섬유의복도 거의 2.86%, 3% 가까운 하락세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낙폭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철광과 금속 쪽에서 지금 6%가 넘어가는 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0.68%로 가장 얕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장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업종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0.4%, 건설이 0.24% 그나마 약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 쪽에는 또 정치 테마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크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안에서 지금 강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정치 테마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9%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반면에 섬유, 의류 쪽에서는 4%대 가장 크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장 당시에는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왔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1.14%로 강하게 상승폭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니가캔바이오가 조금 더 하락세가 깊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개장 당시에는 둘 다 하락세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1.55%로 시총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HLB가 0.83%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당시에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불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불을 드문드문 켜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55%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 금양을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4억 원 자사주 처분 결정에 지난 거래일에도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떴었는데요. 피라이모터스와 787억 원 규모로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물품 공급 기본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좀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그리고 성한 머티리얼스도 이 섹터 내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림 첨담산업에 히토류 메탈바를 7톤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총 15톤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고요. IT라던가 기술 서비스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를 필두로 지금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넷마블이 5.7% 꽤나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섹터 내에서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텐센트 게임즈와 지금 더불어서 이 퍼스트 버서커라는 게임을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비데이즈라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자회사 모비게임즈의 신작이 로엠 짝퉁 게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한 것은 물론이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로엠 IP를 활용을 했습니다. 로엠 같은 경우에 그동안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꽤나 흥행했던 그런 IP 중 하나로 꼽힐 수가 있는데 이 IP를 활용해서 방치형 RPG 게임으로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양시장에서 기관은 순매수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이 금융투자입니다. 이쪽은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오후장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